안녕하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구디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 아시나요? 생태계 교란종이란 말 그대로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외래 생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면 수입과 사육이 금지되며 야생의 생태계 교란종을 채집 시 절대 다시 방생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죽여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태계 교란종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생태계 교란종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황소개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황소개구리는 북아메리카의 미국, 캐나다 동부 지역이 원산지인 개구리로 우락부락한 외모와 황소 같은 소리로 울어 황소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영어로도 불프로그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국립진흥양어장에서 처음 소수 개체를 들여온 것이 최초의 도입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하천에 있는 황소개구리는 진해양어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973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식용 목적으로 황소개구리를 대량으로 들여왔지만 장사가 잘 안되자 가게 주인들이 저수지에 방생하는 바람에 한국 생태계에 유입되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몸무게가 200에서 400g 정도인 토종개구리와는 다르게 대형종이며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6천에서 4만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기후가 미국 동부와 비슷한 데다가 외래종 출신 주제에 항아리 곰팡이병에 대한 내성이 있어 한국의 생태계에 완벽히 적응하였습니다. 또한 북미에서는 악어와 대형어류, 거북이 등에게 먹히는 하위종이었으나 한국에서는 본인보다 작은 생물은 가리지 않고 먹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소개구리는 다양한 요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여 서식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해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알아보자면 같은 외래종인 베스로 인한 개체수의 감소, 근친 교배로 인한 도태, 국내 토착종들의 황소개구리 포식 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국에 많은 황소개구리가 남아있으니 더욱 경계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생물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황소개구리와 같은 고향에서 온 큰잎베스입니다. 큰잎베스는 검정우럭목, 검정우럭과에 속하는 민물 어류의 일종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이며 식용과 레저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큰잎베스가 유입된 이유는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양식 목적으로 1973년 치어 500마리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수해 북한강 수계인 경기도 가평군 조총천에 방류한 것에 비롯됩니다. 이후 1975년부터 80년도까지 여기저기에서 양식이 이루어졌으나 낯선 어종인데다가 조리법을 잘 몰라 매운탕으로 끓이다 보니 흙냄새 비린내가 심하여 입맛에 맞지 않아 양식 사업은 흐지부지 되었으며 양식장에서 탈출한 베스들이 전국 수계로 퍼져나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베스는 적응력과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 현재는 전국 여기저기에 너무 퍼져 베스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베스는 27도의 수온에서도 죽지 않고 3급수와 기수역에서도 살아갈 수 있으며 산란수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성장이 매우 빨라 3년이면 30cm급에 도달해 국내 어류 중에서는 1m 가까이 자라는 가무치와 메기를 제외하면 천적이 없기도 합니다. 물론 외가리나 백로, 가마오지, 수리부엉이 같은 조류들 앞에서는 한낱 먹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개체수를 억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사실상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 민간 정부 주도하에 베스 포획단을 꾸려 적극적인 베스 퇴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만 해도 막막하다고 느낄 정도의 작업이었으나 큰 호수에서는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씩 열심히 잡아내니 17년도부터는 서서히 베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트리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트리아는 남아메리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의 늪지대가 원산지인 설치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5년경 고기와 모피를 얻기 위해 프랑스에서 100여 마리의 뉴트리아를 수입해 온 것이 유입의 시초입니다. 하지만 뉴트리아 사업은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설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치되다 탈출하거나 방생된 뉴트리아들이 지역 생태계를 망치는 외래 유해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습지식물의 부드러운 줄기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어린 습지식물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과 농사에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본래 서식지인 남아메리카에서는 퓨마와 제규어, 악어 등의 천적이 존재하지만 국내에는 포식자들이 없기에 폭발적인 개체수 증가를 우려하였으나 생각보다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누트리아의 천적이 될 기타 생물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육식성 야생동물인 너구리와 삭, 수달, 맹금류 등을 비롯하여 들개와 들고양이에게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트리아가 야생에 유입된 후 지자체에서는 뉴트리아 포획에 대한 현상금을 걸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뉴트리아 포획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들어 뉴트리아의 개체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렇듯 생태계 교란종의 유입은 국내 생태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수입되어 키워지다 버려진 생물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 바로 생태계 교란종이니까요. 생태계와 거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위해 무분별한 생물의 유입은 더욱 신중해야만 할 것입니다.